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피날레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제가 디자인 보호법 강사다 보니까 별도로 생각해 놓은 게 없으시면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2차 시험에 당을 결정해 주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탈락을 결정할 수는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잘할 수 있는 과목으로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선택 과목 같은 강사 소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 양력 읽어보시면 되고, 선택 과목은 이제 2018년 제가 합격하던 해부터 패스페일 제도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50점 이상을 받으셔야만 패스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 페일 밑에 제가 최근 3개년간의 페일 비율을 적어놨는데, 뭐 그렇게 얕보시면 안 되는 게, 그래도 이 선택 과목에서 30% 정도는 계속해서 페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강사분들께서 민소 남은 시간에 특상하고 남은 시간에 선택 과목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부담이 제일 덜 가는 과목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0%는 페일을 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때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오해가, 선택 과목이 보통 공학 과목, 디자인 보호법하고 저작권법하고 뭐 산업 디자인 뭐 이런 과목을 빼놓고는 공학 과목이 다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면은 나중에 뭐 합격 후에 일하는 분야에 뭐 제한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크게 변리사들이 이제 일하는 분야가 이제 상표 디자인 외에 공학에서는 뭐 이제 기계, 전기전자, 아니면 화학,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관련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대학에서 전공하셨던 과목이 조금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선택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시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합격하시고 가서 일하시는 분야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로지 이제 합격에만 포커싱을 맞추시고 효율적으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은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도 안 드리고 최시원 변호사님 강의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는 민소 특상 이제 선택의 비율이 4대 2대 2대 1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민소하고 남은 시간에 특상하시고 특상하고 남은 시간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별 선택자 비율을 이거 2023년도 자료를 제가 평균을 내봤는데, 통계 자료를 내봤는데, 디자인 보호법이 약 50% 이상을 선택을 하고 계시고, 저작권법을 요새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새롭게 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굳이 디자인 보호법을 안 하고 저작권법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긴 하지만, 저작권법도 최근에 점수를 좀 잘 주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18% 정도 선택을 하고 계시고, 제가 합격을 하던 해에는 회로 이론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패스페이지로 바뀌면서 공학 과목의 비중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선택 과목은 최근 페일 비율을 보시면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30%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가끔씩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대 이하인 애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반응 공학 같은 거 보면은 14%, 15%, 18%니까 이거 완전 개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반응공학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쉽게 나왔다가도 뭐 갑자기 38%가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반응공학 선택했다가 그 다음에 또 철퇴를 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페일 비율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 또 이제 안정적으로 5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이제 공학 과목 재능러다, 자 이러신 분들, 나는 뭐 공학 과목 공부 안 해도 대학교에서 그냥 A풀 쉽게 받았고 그리고 뭐 과탑했다, 뭐 이러신 분들은 굳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공학 과목에서 50점을 획득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공학 과목 좋아하시고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그 공학 과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닌데 법 과목을 4과목 하는 거 진짜 너무 토가 나온다. 그래서 아까 계속 암기 했는데, 저도 이제 디자인 보호법에서 암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과목을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솔직히 힘든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너무 힘들 것 같다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공학 과목 중에 선택을 하는데, 그래도 노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대학교나 대학교에서 공부하신 과목이면 좀 더 좋으니까 그런 본인의 전공이나 본인의 경험을 고려하셔가지고
공학 과목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좀 써놨는데 나는 선호가 없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 고민도 하기 싫고 무난한 게 좋고 익숙한 게 좋고 그리고 남들이 많이 하는 게 좋다. 아까 보셨다시피 디자인 보호법이 50%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선택을 한다 하면은 디자인 보호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막 갑자기 요즘 저작권이 뜨고 있는데 저작권법을 갑자기 공부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또 저작권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 과목 잘할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으실 예정인 분들과 이미 마음을 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 보호법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어쨌든 법 과목이고 지금까지 이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고 여러분들이 1차에서도 공부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50점을 득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뭐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공학 과목 출제하시는 분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시니까 또 그분의 꿈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 과목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철퇴를 맞을 확률이 훨씬 높은데,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득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법과목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민소, 특허, 상표를 하고 남은 시간에 디자인 보호법을 공부하시겠지만 민특상을 하면서 올라간 나의 답안 작성 스탯이 디보의 답안 작성 스탯에 도움이 됩니다. 또 반대로 답안 작성 연습을 어차피 디자인 보호법 하면서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했던 게 또 이제 민특상 가서도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산업재산권법의 답안 작성의 어떤 논리는 이제 특허 상표나 디자인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보호법에서 뭐 판례나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사안을 포섭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논리를 전개해서 답을 내는 그 과정이 사실 상표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왜냐면 둘 다 어떤 시각적인 거고 보통은 유사여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해나가는 게 되게 비슷해서 상표 열심히 하시면 디자인 또 점수 올라가고, 특허 열심히 하셔도 이번에 1차 시험에서도 보셨겠지만 특허를 열심히 하면은 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 보호법 2차에서도 간혹 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자, 그런 경우에는 특허만 열심히 하셔도 디자인 보호법에서 한 문제. 근데 이제 1차에서의 한 문제는 2.5점밖에 안 되지만 이제 2차에서는 4문제 중에 한 문제면 30점 아니면 20점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보는 법 과목이 되었다 보니까 표준화된 공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공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교재 봐야 돼, 저교재 봐야 돼 이런 고민들도 좀 하시곤 하는데,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헤매지 않고 시중에 있는 교재들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장점만 말하면 이제 너무 홍보하는 것 같으니까 디자인 보호법의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암기량이 그래도 있습니다. 법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암기에 좀 PTSD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소정의 시간 투자는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법 과목 논술 시험이 장점이었는데, 같은 법 과목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이틀 내내 4시간 동안 답안 작성하면 손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공학 과목보다는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보호법에 대한 공부 방법론은 제가 지금 디자인 보호법 2차 기본이론 강의를 찍고 있어서 기본이론 OT 강의는 어차피 공개로 열리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의 동차분들은 어떻게 커리큘럼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디자인 보호법에도 여러분들이 1차에서 이제 디자인 보호법은 좀 빠르게 공부를 하시면서 10문제만 어떻게든 10문제 중에 8, 9문제 이상 무조건 맞추자 이런 스탠스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 2차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어떤 판례나 심사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에도 유사 판단에 관련된 판례가 엄청 많고, 그 판례가 그대로 이제 그대로 사실관계와 도면이 그대로 나온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학습하시는데 일정 시간 기본을 다지는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4월까지의 이제 있는 시간 동안 저는 이제 기본이론 강의를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기본이론 강의를 이제 4월까지 어차피 들으셔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민소도 기본 사례 들어야 되고, 특허도 아까 뭐 기본 강의 아니면 이제 기초 GS 격인 답안 작성, 입문 강의 들어야 되고, 굉장히 들으셔야 될 게 많기 때문에
4월까지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5월에 열리는 답안 작성 실전 GS 강의를 수강하시면 일단 동차분들은 이 두 개만 딱 하고 6월에는 이제 무한으로 암기하고 무한으로 이 답안 작성 실전 강의에서 제가 이제 총 4 곱하기 8 하면 32문제거든요. 32문제를 열심히 복습하셔가지고 가져간다. 이렇게 대비를 하셔도 제 생각에는 충분할 것 같고 그렇게 저도 합격을 했고 그렇게 합격한 수험생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옵션 사항으로 답안 작성 입문 강의라고 해서 이제 저도 사례 강의 성격의 강의를 찍을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출 문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 보는데 디자인보호법 어떤 기출 문제가 나오는지 이제 확인도 하시고 싶으실 것 같고 그리고 기출 문제에 대한 답안도 이제 표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모범 답안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사례집도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입문 강의를 만약에 혹시나 여유가 되시는 경우에는 4월이나 혹은 실전 강의를 들으시는 중에 강의를 수강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10강 이하로 해가지고 굉장히 컴팩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기본 강의 도저히 디자인보호법 기본 강의는 들을 힘이 없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 5강짜리 판례 특강을 제가 4월쯤에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례 강의 때 심사 기준도 같이 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사 기준하고 판례를 그래도 1차 때는 열심히 안 봤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거의 텍스트만 봤잖아요. 심사 기준 때는.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에 나오는 거는 도면이나 혹은 여러 가지 예시들이 문제로 나오고 거기서 이제 논점을 추출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실제 도면들을 좀 확인하는 거 그런 실제 사진들을 확인하는 게 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기본 강의를 만약에 패스하고 시간이 없어서 좀 더 민특상에 좀 시간을 드리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판례 특강 정도는 들으시고 5월에 실전 GS로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보도 뭐 서브 GS가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2차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지금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판례가 똑같이 또 나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문제 될 거리가 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 실전에 제가 32문제 찍어드리는 문제에서 아마 거의 판례와 심사기준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시연 GS는 하나만 들으셔도 된다. 뭐 꼭 제게 아니더라도 다른 분의 강의로 하나만 갖고 이제 그것만 잘 정리를 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사실 다른 것들도 이제 암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파이널 강의 같은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때 파이널은 아마 답안 작성 실전대도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어떤 찍히는 그래서 뭐 수많은 개정사항들 중에서 좀 찍히는 논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거나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판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판례 중에서 판례 문제가 나오면 그 판례에서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매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디자인보호법은 이제 많이 나와봐야 한두 개 막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속도보다 디자인보호법의 중요한 판례가 쌓이는 속도가 조금 더 늦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고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나올 게 거의 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니까 그런 거 위주로 파이널 때는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보호법은 어쨌든 효율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본 강의를 듣던지 아니면은 판례 특강을 듣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월 정도에는 한번 실전 GS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4월에도 똑같은 강의로 현장 실전 GS 열긴 열 거지만 시간 관계상 아마 동차생 분들은 4월에는 아마 제 실전 GS를 들으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는 한번 와서 실전 GS를 한번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답안 작성 입문 그 사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 번 정도 접하는 거는 옵셔널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테마 디자인 보호법이 교재가 이제 2월 29일에 출간이 된다고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디자인 보호법으로 이제 기본 강의와 쭉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쯤에 출간이 될 것 같은데, 사례집은 이제 구매를 하셔서 기출문제와 그 모범답안 확인하시는 용도로 쓰면 될 것 같고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필요한 판례나 심사 기준을 연동해서 제가 보충자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랑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편하게 판례와 심사 기준을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지에서는 이제 별도 프린트로 제공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은 이렇게 드리고 선택 과목은 잘하시는 거 그리고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오늘 만들었던 자료들은 저희가 올라가는 강의하고 PDF로 아마 제공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뭐 버리고 가시면 마시고요. 잘 들고 가셔서 올라오는 강의에서 좀 더 확인하실 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